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여기저기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요즘인데요. 저는 작년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란 단어가 유행하기 전부터 AI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거 결국 개발자가 아니면 제대로 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2025년 지금 7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에 AI 모델이 계속 출신되고 혁신적인 AI 코딩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희도 하루에 거의 12시간 이상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AI를 가지고 직접 이제 혼자서 배우면서 개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은 TU 베를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코딩은 2025년 말에 2025년 초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1년 만에 그렇게까지 변할까 싶었는데 사실 최근을 보면은 1년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또 이제 코세라 공동 창업자이자 AI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앤드류의 최근 강연을 보니까 이게 이미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앤드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모든 직무가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다는데요. 영상은 이 앤드류의 AI로 더 빠르게 구축하기, Y 콤비네이터라는 유명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에서 이제 강연을 한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면 We're easily 10 times faster, maybe much more than 10 times faster code. And in fact, on my team, my CFO, my head of talent, my recruiters, my front desk person, all of them know how to code. And I should see all of them performing better at all of their job functions because they can code.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직무의 사람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자신의 팀에서는 CFO부터 뭐 인사 담당자들, 뭐 프론트 데스크 직원까지 모두 이제 코딩을 할 줄을 알고 그 결과 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My collaborator good, and so I couldn't generate as good images as he could. And I think with comput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of the future is the ability to tell a computer exactly what you want so they will do it for you. And will be people that have that deeper understanding of computers that will be able to command the computer to get the outcome you want. And learning to code, not that you need to write the code yourself, steer AI to code for you, it seems like it will remain the best way to do that for a long time.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컴퓨터에게 정확히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AI가 우리를 위해서 코딩하도록 이 지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게 또 장기간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고의 방법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코딩이라는 기술 그리고 AI에게 이 코딩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게 하는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 have advised others not to learn to code on the grounds that AI will automate it. I think we'll look back on this as some of the worst career advice ever given because as better tools make software engineering easier, more people should do it, not 지난 1년 동안 이제 AI가 이 코딩 부분을 다 자동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코딩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최악의 조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나은 도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더 쉽게 만들수록 더 이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AI가 발전하더라도 그 코딩을 아는 사람,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아는 사람이 이제 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AI를 얼마나 잘 다룰 것이냐, 그리고 코딩 지식이 있을수록 AI에게 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앤드류는 엄청 유명한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한번
요 영상 꼭 한번 좀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AI로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AI 모델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보면은 AI를 시켰더니 아직 멀었더라, 멍청한 소리만 하더라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서 제 주변 이제 웹 기획자분들이나 뭐 게임 기획자 아니면은 현직에 있는 다른 개발자분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AI 덕분에 어떤 직접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개발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귀찮은 작업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개발자가 직접 들어가서 코드를 최적화하거나 뭐 중복된 부분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반복 작업이라던가 이제 분명한 작업들은 AI로 많이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변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최신 AI 모델을 쓰지 않아도 꽤 성능이 괜찮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모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AI한테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뭐 PRD라는 것도 만들고 태스크 마스터 같은 걸로 개발 업무를 뭐 최적화한다고 뭐 이렇게 상세하게 쪼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순서대로 했을 때 다 이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전체를 AI가 잘 짠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분들은 아예 이제 부분별로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만 AI에게 부분 코딩 해달라고 한다거나 내가 이제 코딩하다 막히는 부분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너무 뻔하게 당연히 이제 프레임을 세운다든가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최신 AI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 과거 모델로 하더라도 상당히 정확하게 AI가 코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뭐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컴퓨터에게 무엇을 시킬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게 앤드류 융이 말한 AI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미 현실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도 정말 빠른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앤드류 융은 내부 개발 방식이 3개월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뭐 짧은 시간 안에 업무의 방식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돌이켜보면은 사실 2024년 이제 커서 AI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죠. 그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2024년 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매달 하나씩은 새로운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픈 AI 코덱스 같은 것도 나왔었고, 클로드 코드도 나오고, 구글의 줄수도 나오고, 제미나이 CLI, 이제 커서 AI 공식 오픈했죠. 베타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중국의 AI ID인 트레이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WS에서 내놓은 키로 DV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도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AI 프로그래밍 방법 이런 자체가 좀 고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바이브 코딩은 생각나는 대로 뭔가 느낌 나는 대로 AI에게 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PRD라는 걸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로덕트 리퀘어먼트 도큐먼트의 약자죠. 제품 요구사항 문서. 그러다가 이제 이 기반으로 태스크마스터 MC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서 AI에게 개발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나온 이 AWS에서 만든 키로라는 IDE가 스펙 기반 개발,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새로운 AI 개발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내놨는데요. 보시면은 바이브 코딩에서 바이어블 코드로 가능한 코드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토타입부터 프로덕션까지 어떤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서 실제 운영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쓰는 모호한 프롬프트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이라 되어 있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전문 기획자나 전문 개발자 분이 자기가 실제로 업무하듯이 상세하게 이렇게 문서화를 하고 이걸 AI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켜서 어떤 기존의 AI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고안한 방법론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AI 개발 도구와 AI에게 개발을 맡기는 방식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진짜 쉬지 않고 주말 없이 거의 열심히 따라간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뭐 한 달이 아니라 진짜 몇 주 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게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라서 좀 정신이 없기는 한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래도 이제 AI의 성능이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AI에게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방법론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 정도 때가 되면은 이 개발자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기획자나 마케터 같은 비개발자 분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고도화를 하던가 자동화를 하던가 뭐 효율화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미 사실 앤드류 팀은 그런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좀 표준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포레스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혁신인가 혼돈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컬럼을 하나 내놨는데요. 더 이상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변화시킬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기사인데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단순히 유행이거나 잠깐 생겼다가 없어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명히 변화시킬 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 앤드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속도가 될 텐데 조직 구조도 저는 이렇게 변화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대기업보다는 작은 단위의 어떤 회사 내 프로젝트 단위별 사업 운영이 늘어나거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고요. 규모는 더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앤드류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드는 이제 귀중한 결과물이 아니다. 중요한 에셋이 아니다. 코드 베이스를 한 달에 3번씩 완전히 재구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코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가설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수개월이나 수년을 투자할 필요 없이 작은 조직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우리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PMF를 얼마나 빨리 찾아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당연히 속도는 중요하고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속도가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빠른 변화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죠. 저희도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기는 한데 또 이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기존에는 뭔가 대단한 개발자분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허들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기회비용이 좀 감소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창업에 대한 기회도 많이 늘어날 거고 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기획자나 마케터나 개발자, 프로덕트 관리자 같은 어떤 직무를 쪼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프로덕트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혼자 해보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기획이든 마케팅이든 개발이든 디자인이든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거의 항시 AI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구성원들도 같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직무 구분이 별로 없이 모든 업무를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특성상 원래 여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과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양의 업무를 억지로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AI가 여러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일을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일 시간 대비 업무는 더 빨리 처리하는데 퀄리티는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은 단순한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업무 방식의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나 AI에게 어떻게 업무를 지시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발자는 아닌데 코딩을 배우고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매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좀 바탕으로 비개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바이브 코딩에 접근해 볼 수 있을까라는 강의를 좀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체화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근데 참 빠른 게 처음에 이 강의를 만들 때 5월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서 새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됐고, 또 앞으로도 이제 빠른 속도로 분명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좋은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뭐 꼭 강의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는 누구나 오셔서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궁금한 점이나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 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상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